일명 전주 봉침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지영 작가가 그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미 맘마이스를 통해서 봉침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대략 파악하셨죠. 전주의 한 여성 목사가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정치인의 비호를 받고 수억 원의 기부금을 가로챘다. 이런 의혹인데요. 더 큰 충격은 전북 지역 남성 정치인을 상대로 한 봉침 시술 의혹입니다. 어디다가 봉침 시술을 했는지 이건 이 시간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한 공지영 작가 지금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공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자, 기자회견 현장 그제 상당히 어수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거의 제가 대통령 출마하는 청문회 분위기였습니다. 예. 야당이 많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지영 작가께 공세를 펼쳤던 인사들이 언론계 인사들인 거죠? 네, 그분들은 다 기자들이셨습니다. 지역 언론? 네. 근데 왜 공지영 작가님을 상대로 해서 공세를 펼쳤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당해보는데 네. 제가 그날 이제 특별히 들고 간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말하자면 기자회견용 이제 새로운 카드요. 네. 그러니까 비리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하나 들고 갔는데 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계속 이 전주시가 봉침 여목사의 그 단체에 불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속 이런 그 의혹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여러 가지 증거 정황으로 이제 계속 제가 제시를 하는데 그날은 뭐였냐면 6월 달에 검찰이 장애인 센터를 압수수색하고 나서 시청에다 통보를 해요. 이 시설은 모든 서류가 다 가짜였으니 폐쇄 검토 바람 이렇게 나오는데 검찰은 원래 행정기구에 명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권고 중에 하나였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 시설의 그 장애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2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폐쇄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것을 받고도 전주시가 저희에게 함구했었죠. 그리고 이제 10월에 가서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제 항의가 빗발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른 건으로 이제 항의를 받고 이것을 폐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건을 들고 갔어요. 검찰이 벌써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우리에게 자격장 시설이 정말 미비됐는지 계속 우리가 검토 중이다라는 말로 계속 전주시가 발뺌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고 가서 전주시가 계속 이들을 그러니까 비호해 왔다, 이 증거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그럴 수도 있지, 검찰이 하란다고 바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때서부터 완전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 SNS상에 제가 전주시 이게 도시입니까? 막 이렇게 말한 걸 갖고 전주 시민을 다 모욕했다. 사과하라. 예. 좀 충격을 깊이 받았죠, 저는. 그 전주시란 전주시청을 말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화가 나서 저도 고함을 쳤어요.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와 그 태극기 부사들이 와갖고 자폭해라 막 이래도 누가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그분들이 서울시를 모욕했다고 서울시민이 고발을 하고 일어나. 근데 제가 지금 고발당한 상태거든요. 예. 명예훼손. 그래서 좀 놀랐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소상히 풀어보자면 문제의 주인공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대표 이모 씨인데 여성이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작은 기독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인물로 알려졌지만 신학 수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런데 허위 경력 증명서로 장애인 단체를 설립한 다음 기부금 수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전주시가 지원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초기보다 4배에 이르는 자금을 더 쥐어주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목사가 요즘에는 전주시를 상대로 왜 보조금 안 주느냐, 보조금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10월에 폐쇄됐다가 행정 가처분 신청해서 승소를 합니다. 이 목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열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무거운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좀 열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다시 임시로 개업이 됐는데
전주시가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다시 열렸던 게 12월인가 그랬는데 한 석 달 정도의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게 만일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냥 돈을 준 이 전주시 공무원이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을 안 주고 있죠. 예. 또 이 공지영 작가께서 공론화를 했는데 이 국면에서까지 지원한다면은 이건 뭐 대놓고 이모 씨를 도와준 것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라도 지원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목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자신은 봉침 시술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모 언론 기자와 만났을 때 남성 정치인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오빠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또 민주평화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니까 아무개 의원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들부터 먼저 옷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목사가 좀 믿는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공지영 작가님은 아무개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씨가.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청이나 이제 전주시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이 목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땡땡 오빠라고 했다고 우리가 왜 그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제 이 말도 일리는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땡땡 오빠라고 하든 아저씨라고 하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법이 대대로 처벌받거나 행정처분 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의혹이거든요. 봉침을 뭐 맞고 안 맞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단일 뿐이고 그분이 뭐 협박을 했든 때렸든 뭐 아무튼 누가 봐도 불법시설에 계속되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정말 이 씨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맨 처음에 이 목사가 그 시설을 설립한 게 2012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직원 2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 시설이 제가 전주까지 가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인지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SNS상으로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SNS로 계속 모금을 한 게 이제 밝혀진 것만 검찰 추산 1억 4천, 그다음에 통상 3억 정도라고 보고요. 이 시기에 이제 이 목사의 재산이 부동산만 당시 시가로 6억 원이 늘어나거든요. 2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추적하다가 와 보니 이 장애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장애인 시설은 베이스 캠프 혹은 간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장애인 시설은 어떨까 하고 한번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허위로 시설 그 허가를 내준 거였고, 그래서 전주시청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렸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제가 의혹을 계속 한 거죠.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여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전에 맘마이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승수 전 시장님은 워낙 전북의 전통 강호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이라서 말하자면 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마 재선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도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가 경쟁자들이 있으면요, 사실 약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했던 약간의 뭐 탈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례적으로 뭐 선의에서도 하다가 꼬투리를 잡고 이러면 그래 이것도 좀 그냥 이왕이면 깨끗하게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고치기도 하고, 사실 이래서 경쟁이라는 것도 참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뭐 20년째 쭉 이분은 전에 뭐 도지사의 비서셨고 그 전 도지사님은 또 전주시장님이셨고 뭐 이렇게 패밀리들이 전주를 아주 튼튼하게 떠받치시는 막강 패밀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소설가는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미 소송도 당하셨죠? 네, 소송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게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 성함으로 이제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전주 시민의 자격으로. 요새 정상화된 KBS나 MBC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보고 황당하시죠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김승수 시장님께 예. 당신은 뭐 여자 관계가 지저분하고 뭐 봉침을 직접 맞았고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은 사실 개인 명예로 인해서 제가 피소당할 수 있죠. 예, 예. 근데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김승수 시장님은 이 의혹에 대해서 2년째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대답해 주시고 전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녀를 왜 비호하는지 뭐 대답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문제 삼으시면서 저를 고발하신 거죠. 아니 이건 사실 검찰이나 공권력이 동원돼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인데 아니 그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예. 이런 현상이 비단 전라북도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지방 분권이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서울하고는 완전히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한 집 건너면 다 친척이고 동창이고 친구예요. 더군다나 이제 다른 공업도시나 이런 데랑 다르게 이곳은 인구 유입이 전혀 안 되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폐쇄성이 굉장히 짙고요. 이분들의 정서에서는 저를 정당하게 고발하는 고발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 여자가 와서 왜 전주에 와서 네가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식의 감정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자, 우리 전주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을 텐데 당부의 말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하자면 지배층의 문제고요. 전주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하다못해 저 밥값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답답해 죽겠는데 전주에서 말하기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런데 공작가가 이렇게 서울에서 와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밥값도 안 받으시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끝나고 제가 너무 봉변을 당하고 나왔는데 정말 거기 제일 좋은 식당의 주인분이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제 일행들과 함께 엄청난 맛있는 오찬을 공짜로 차려주시고 정말 좋은 분들 너무 많으시죠. 하지만 구조상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폐나 어떤 비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고발되고 그러면 상대 경쟁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니까 말을 꺼내면 저를 본보기로 하나 좀 때리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예, 예. 자, 무엇보다도 진실이 제일 중요한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의혹이 다 가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진실은 이렇게 오래 덮어두지는 못하니까 시기가 좀 지나면 또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이렇게 정말 숨죽이셨던 우리 전주 시민들도 분명히 발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아이고, 예, 감사해요. 예, 예. 자, 공지영 작가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제 KBS 전주 1라디오 라디오 페트롤 전북에는 전주시 백순기 복지환경국장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그 내용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마치 특히나 비호를 한 것처럼 본인은 그 페이스북이나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전주시 공무원들과 전주 시민들에게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예.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그 직원들이 굉장히 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 18일 날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예. 장애인 시설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도 같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됨으로써 우리가 운영을 재개해 준 게 아니고 예.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집행정지 인용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고요. 예.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6년도 4월에 처음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다음 달 5월에 바로 감사실과 해당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요. 시정령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전산에서 시설에 대해서 검찰에 지금 4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불구속 기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유괴 공무집행 방해로 해가지고 허위경력 증명서 관련해서 좀 통보가 돼서 예. 그걸 증거로 해서 뭐 행정 절차를 전부 다 이행을 하면서 직권 취소를 시킨 것이고요. 예. 나머지 사기라든가 의료법 위반, 기부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자, 오늘 공개 방송이 있죠. 이정열 전 창원지방